안녕하세요. 돌봄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정책국장 황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바뀌는 노동법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입니다. 원래는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경우에 연차 휴가도 절반만 부여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것이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유휴가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미숙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90일의 출산 전유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어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 전유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이 불가한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5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여로 환산하게 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것은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작은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런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통화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거나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를 들면 경영 성과급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 평등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사용도 한 번에서 최대 3번까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사용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근로자가 고지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입니다.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이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확대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의 경우 3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칙을 삭제해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이번에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면서도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하면서 상한액을 상향하였고,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급여 그 아래에 있는 표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육아휴직 급여도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임금 기준 변경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에 발표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통상임금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통상임금 여부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인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 12월 19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지표로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법정수당, 예를 들어서 연장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산정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일을 하면 1시간 근무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정근로의 대가성입니다.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는 금원, 예컨대 가족수당과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명절상여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일률성입니다. 모든 노동자, 일정한 조건에 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지급받는 관리자 수당, 이런 것들은 센터장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률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과거 기준에 따르면, 과거에는 고정성을 또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했었죠. 과거의 기준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과 같이 특정 시기에 근무해야지만, 예를 들면 설날과 추석 그 시기에 근무해야지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안 됐습니다. 근데 바뀐 기준에서는 이러한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근무일수 조건, 예컨대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지급되는 금원, 뭐 근속수당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고정성 요건으로 인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바뀐 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근무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기본급, 식대, 관리자 수당 정도만 통상임금에 삽입되었지만 이제는 명절 수당이나 만군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삽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본급이 209만 6,270원이고 식대를 월 10만 원씩 받고 명절 상여금이 연 120%인 경우에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명절 상여금의 10%, 그러니까 29만 6,072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삽입되게 되고 이것을 209로 나누게 되면 11,512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바뀐 기준에 의거해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에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